입양하였던 스티브 잡스는 어린 시절 이웃집에 살던 여자아이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진짜 부모님은 널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안녕하세요. 적은길의 돈말글 연구소 소장 적은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을 뒤흔들 만한 말을 한 번쯤은 듣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준 누군가의 한마디가 있나요? "너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라는 선생님의 말에 유명한 웹툰 작가가 된 것처럼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로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린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경우처럼요. "너의 진짜 부모님이 널 원하지 않았구나." 라는 말을 듣고 어린 스티브 잡스는 머리에 번개가 내리치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고 해요. 그 말을 한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을 했는지도 몰랐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악의 없는 말들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책을 참고해 보면 어떨까요? 바로 "나는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라는 책입니다. 독일에서 가족 상담을 전공하고 가족 치료사로 활동했던 한세대학교 상담대학원 가족상담학과 최광현 교수의 책이에요. 이 책의 표지에는 "늘 섭섭하고 상처받는 당신을 위한 어른이의 심리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섭섭하고 상처를 받으세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듣고 상처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서운하고 가슴 아픈 이유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 아이가 반응을 하는 건데요. 이때는 나조차도 내 편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릴게요. 스티브 잡스는 입양합니다. 그의 친아버지는 시리아에서 온 유학생이었어요. 미국인 여성과 교제하다 아들을 낳았죠.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면서 아이를 입양 보냈습니다. 잡스의 양부모는 공개 입양을 했고 아이에게도 입양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이웃집 여자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진짜 부모님은 널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스티브 잡스는 울면서 집으로 뛰어들어가 양어머니에게 물었죠. "엄마, 난 버림받은 아이예요?" 그의 양어머니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너를 특별히 선택한 거란다." 양어머니의 이 말은 스티브 잡스의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버림받은 아이에서 선택받은 아이로 말이죠. 자신에 대한 일종의 특별한 의식이 생긴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아인슈타인이나 간디와 같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존재하고 자신 또한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훌륭한 생각을 했네 싶지만 사실 이 생각이 스티브 잡스를 힘들게 했어요. 항상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거든요. 그래야만 자신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선택받은 것이 되는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그 덕분에 세계적인 성공을 한 사람이 됐지만 문제는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딸을 낳았을 때도 그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는 자동차에 번호판을 다는 것도 무시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 등 사소한 것들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책을 쓴 작가 월터 아이작스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습성이 어린 시절 친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상처에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버림받은 아이를 거부하고 선택받은 아이가 되기 위해 자신의 특별함을 계속 증명하려는 욕구가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말이죠. 이러한 그의 행동은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결벽증에 가까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드는 집착이 너무 심했거든요. 2000년대 초반 잡스에게 암 진단이 내려졌을 때도 그는 이 사실을 거부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선택받은 사람은 일찍 죽을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암을 치료하자는 의사들의 말을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그가 치료를 거부하고 대체 의학을 고집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스티브 잡스의 사례처럼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내면 아이가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내면 아이란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받은 내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내가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형제자매 사이에서 차별 대우 때문에 상처가 컸던 사람은 자신이 소외되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화를 내고, 가부장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 고통이 컸던 사람은 여자라서 안 된다, 막내라서 안 된다, 이런 말에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누군가는 이상하리만치 유별나게 반응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만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 때문이에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한 관계 혹은 상황에 이르면 어른처럼 행동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동차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킨 것도 결코 상식적인 어른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의 내면 아이가 나타나 그를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게 만들었다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래요. 과거에 입은 상처는 그때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무의 나이 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를 베어내면 나무가 자라면서 생긴 나이 태를 볼 수 있잖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 사건을 거치며 성인이 되지만 과거의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나이테처럼 남아요. 다 잊은 줄 알았던 감정들이 사실은 억압된 채로 선명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요. 그래서 다 옛날에 사라진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밖으로 나와서 제멋대로 굴어요. 유난히 유치해지고 이상하게 섭섭한 순간들이 그렇습니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처럼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거부하려고 한대요. 모든 것은 다 지난 일이라며 애써 과거의 고통을 외면하고 나름 극복을 했다고 믿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현재 삶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저에게도 이런 내면 아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약속에 되게 민감한 편이에요. 약속 시간, 일정, 마감, 이런 날짜를 안 지키는 사람에게 유난히 화가 나고 또 화를 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뭐 늦을 수도 있지 하고 관대하게 넘어가는 일에도 저는 그러면 안 돼! 하는 식이거든요. 한 번은 약속에 계속 늦는 사람한테 화를 내다가 눈물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되게 웃기죠.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어릴 때 어른들이 저하고 한 약속을 잘 안 지켰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약속을 잘 안 지켰어요. 뭘 하기로 해놓고 그날 바쁜 일이 있으면 약속을 쉽게 어겼거든요. 물론 저와 한 약속들이 엄청 중요하고 엄청 대단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었나 봐요. 약속을 깰 때 항상 들었던 말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인데 저는 이 말이 지금도 그렇게 싫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말 한마디가 있나요? 이 책의 저자가 말하길 내면 아이의 존재를 인지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감정 덩어리들을 되돌아보려는 시도를 해야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가 내 편이 돼서 내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겠죠? 지금까지 나는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환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